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량,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즉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라는 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장님이 느끼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는 두 가지에 대한 강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현황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래량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죠. 서울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부동산 거래 현황.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좀 볼게요. 22년 1월부터 23년 1월이죠. 지금 현재까지, 즉 13개월 동안 자료를 좀 요출한 건데, 23년 1월은 현재까지 279건입니다. 아직 한 달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거래가 확정된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1월 달만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22년 자체가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적은 거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 도시에 557건, 한 달에 10월 같은 경우는 557건, 700건, 700건, 600건, 600건, 600건 다, 그러니까 7, 8, 9, 12가 1000건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1000건을 넘어간 적이 없고, 6월 달까지는 그나마 1000건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는 다시 800건이었고, 나머지는 1000건을 그나마 유지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1000건이 많은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한 19년, 대조군 한 19년을 볼까요? 19년을 봤을 때 19년 1월부터 간단합니다.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이 대조군을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을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9,000건, 9,600건, 11,000건, 11,000건, 7,000건, 8,000건, 6,000건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10,000건에서 5,000건, 6,000건, 7,000건, 8,000건, 9,000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거의 10배 정도? 10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도 거래가 그렇고 나머지 시, 도,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건 기정사실화가 된 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군데 부동산 현재 지금 거래하고 계신 소장님, 사장님 다 물어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고 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장님이 금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갑작스럽게 가파르게 오른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은 이 집을, 그러니까 내 집이 살고 있는 집은 아직 팔리진 않았어. 매도 계약을 아직 안 썼는데 내가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집이 있었어. 살고 싶어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매수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실제로 보낸 케이스도 있는데, 문제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살라고 했더니, 문제는 내 자금,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려면 조건이 내가 갖고 있는 현금도 받고 해야겠지만,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이 집이 팔려야만 이 새로운 매수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님도 이 집을 팔리기 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날린 케이스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팔렸대요. 사실 작년, 그러니까 22년 초 혹은 중반기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100만 원 회수를 해서 제가 포기를 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계속 매물을 내놨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년 가까이 집이 안 팔려서 이사도 못 가고 그냥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도 그렇고요. 전세도 그렇고 요즘 깡통 전세, 빌라 이거는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간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매매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그나마 전세로 갔었는데, 요즘에 그런 전세적인 이슈가 상권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월세가 조금 낫다. 근데 월세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월세 시세가 가격이 좋았으나 지금은 조금 다시 주춤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어디로 갈 건지는 한번 봐야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파볼게요. 자, 그러면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약간 거부 반응도 일으키고 약간 지금은 적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든 매매든 간에 팔려야 됩니다. 이 매도 처분이 돼야 되는데 전세금 같은 경우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돌려받고 내가 새로운 뭐 전세나 매매나 월세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갈 수가 있나요? 아니죠. 빈집으로 내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돌려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적인 여력도 돈을 받고 내가 새로운 집에 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될 텐데 그런 자금 여력이 그냥 나 이거 빈집으로 냅두고 갈 수 있는 분들, 특히 뭐 전세는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매매 같은 경우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팔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금 여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공실을 냅둡니다. 공실. 빈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공실로 냅두고 분양받은 집이라든지 새로 이사 갈 집을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공실을 내놓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 공실로 내놓은 상황, 그러니까 즉 전세 끼인 매물에 대비해서 공실이 그나마 메리트가 있지만 저도 사실 공실로 내놓고 팔라고 내놓은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공실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경쟁이 붙어가지고 공실도 은근히 요즘은 꽤 발생이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공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끼 매물도 보고 그다음에 공실도 보고 여기저기 다 보는 거죠. 다 보고 살까 말까 이렇게 또 그냥 여유롭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셈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공실도 안 팔리는 시장이에요. 현재 거래량이. 왜냐면은 거래량이 제가 아까 보였다시피 거래량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19년, 뭐 28년, 17년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22년 1월부터 제가 아까 보였다시피 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지금 다시 검색을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1000건이 안 돼요. 10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최근에 6개월만 봤을 때 1000건이 안 됩니다. 무조건 10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래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출 금리, 취득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내 집이 안 팔린다는 그 불안감. 사실 이 역전세도 요즘에 역전세 말이 많은데 역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가 3억인데 전세 가격이 뭐 2억 5천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 집주인이 있으면 5천만 원을 지금 기존 세입자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2억 5천에 돌려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모두에게 해피 엔딩이잖아요. 그죠? 집주인만 5천만 원 있으면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2억 5천에 내놔도, 그러니까 시세대로 내놔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그 공포감.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시세가 내려간다는 공포감보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감소가 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보러 오지 않는다는 그 공포감 자체가 큰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된 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13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이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1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이제 하락의 폭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지표가 봤을 때 계속 하락적인 지표가 13개월 정도 계속 하락을 지금 비추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담는 타이핑이 이제 포인트가 이제 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찍어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거래량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집을 전세로 하거나 그 다음에 이사를 갈 수 없거나 그 다음 매매 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보고 어쨌든 간에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펼치고 어떻게 미래로 나가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